네.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지난해에도 이미 좀 이런 것이 포착이 됐었고 증시에서도 많이 포착이 됐었죠. 전통적인 중국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와 산업재들은 정말 주춤했던 반면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활성화에 따라서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내수 소비주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점이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를 또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 중국과는 또 한중 FTA도 또 지금 체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체결이 된다면은 어떤 효과를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를 위해서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우리 정 대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수출로 팔아먹던 그런 경제에서 내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를 50%를 안 한 나라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으로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옆에 확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경제가 지금 내수를 살리긴 살려야지만 수출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몇 프로씩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이 아주 이제 확장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중 FTA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확장되는 중국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의 앞으로 활력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중국 상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고 또 하나는 FTA 하나 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중국 시장이 다 열리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남이 들어가기 전에 선점하는 그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벌써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시장이 짜여진 다음에 하려면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하고 FTA를 하는 큰 경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좀 추진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FTA를 조속히 또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동북아시아 내의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신정부가 또 앞으로 생각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현정특 교수님, 정유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제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미국도 중국도 뭐 일본도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신정부가 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뭐냐 새롭다 뭔가 희망이 막 부풀어 있는데 사실 여건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경우에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악화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강대국, 저희도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지만, 끼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치지 않고, 좀 적어도 하여간 경제적으로는, 상호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아까 셰일가스 이슈도 있었지만,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고 또 그러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동에 대한 코스트 이런 것도 줄여나가고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오면서 사실 이제 아시아 피벗 스트라티지 갖다 쓰고, 아시아 중시 전략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큰 이제 변화의 축이 돼서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 가치 갖다 레버리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활용하는 게 미국 대미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 좀 그동안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볼 때는 대미 관계보다 훨씬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진핑 체제가 지금 새로 출범이 됐으니까 중국의 신정부하고 이제 얘네들의 정책 집행 초기부터 좀 협력 체계 갖다 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구조 전환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질적인 경쟁력 높여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또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들 같은 저희가 좀 연구하고 강구해가지고 서로 이제 한중 FTA에 좀 녹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사실은 이제 좀 감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현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슈도 일본 내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의 고용이라든지 무역 수지가 오랫동안 흑자가 된 게 적자로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사실 녹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서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그 중일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중국에서는 일본의 그 명함 내기가 힘듭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땐 뭐 예컨대 일본의 기술이나 뭐 자금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좀 이렇게 잘 믹스해가지고 외관상으로는 하여간 우리나라 법인 이름으로 해서 중국에 진출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일 간의 어떤 그런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중소벤처 쪽에 지금 관련하고 있는데 그쪽 펀드 하면서 그런 쪽 관련해갖고 일본 기업 펀드 쪽에 지금 사실 문의나 관심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 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거고 좀 크게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이슈들은 계속 그 뭐랄까 그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통상 마찰 이런 종의 이슈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미뿐만이 아니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G20이라든지 이런 다자 협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그 같이 공존 번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 토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013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서 특히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동북아시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2013년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는 과연 안녕할 수 있을지 저희가 증시에 대해서 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 핵심 이슈를 진단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가능성과 희망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 있어서 핵심 이슈와 그리고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쭉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 증시의 수준과 그렇다면 매력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매번 이제 특히 예.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기업 이익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익 추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펄을 또 추정도 하고 그러는데 향후 한 12개월 예상 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한 8.5배 정도 지금 금년도 예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그러니까 2008년 전, 2006년, 7년 이때 이제 퍼가 한 12, 13배.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2.6배, 일본도 사실 한 12.78배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8.5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좀 낮은,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이를테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작년보다 나아지는 쪽이고 금융시장도 좀 그래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퍼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기업 그 수익도 좀 높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퍼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 나누기 이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주가라는 건 뭐냐면 퍼 곱하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퍼가 좀 좋아지고 그 주가 평균적인 수익도 이익도 좋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더블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더 효과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작년 정도의 기업 이익을 낸다라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 퍼가 높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주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키워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뭐 2,300과 550도 이제 돌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기 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도 2009년인가 그때는 퍼가 10.2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럼 10.2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가정을 해도 8.5배 대비로 하면 20% 정도, 업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 하면 작년 말에 한 1997이었나요? 코스피가? 한 2000년 수준인데 거기서 한 20% 업이 되면 2,4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 때도 좀 다시 업되는 그런 구조를 한번 다시 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퍼 자체 갖고도 사실은 그 정도의 매력이 좀 있지 않나. 거기다 만약에 그 기업 이익이 좀 더 작년보다 업되면 더 좋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부터 됐지만 워낙 절상 압력이 있잖아요. 그건 네. 올해도 이제 이어질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별도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증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시를 뒷받침하는 것이 또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일 텐데요. 앞서서 여러 가지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재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서 정부의 정책이 슬기롭게 나와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꼽자면은 뭐 경제 민주화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좀 이것이 기업들을 억누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계 부채라든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제민주화는 이제 지난해 선거 때도 네. 아주 많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 헌법에 보면 경제민주화는 거의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분배 얘기도 있고 뭐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문제인데 거의 정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이 의결권 문제는 내가 가진 주식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앞으로는 맞고요. 근데 과거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뒤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뭐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입니다. 보통 서비스업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 음식업 뭐 그다음에 이 도소매업을 얘기하는데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는 거의 모든 게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도 다 그렇죠, 서비스업이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학교가 중요한 산업이고요. 저희 학교에도 중국 학생들, 뭐 몽골 학생들, 베트남 학생. 근데 이 학교를 산업화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에 있는 거의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야들, 그다음에 의료 같은 것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좋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산업 같은 거, 그다음에 법률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산업에 우리가 지금 장벽이 많이 쳐져 있는데 진입 장벽이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런 걸 많이 터놓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내수의 활성화라는 건 내수 산업을 뛰어들 수 있는 그 경쟁력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국 경제에 필요한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 여쭤봤는데요. 또 벤처 투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동방성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유신 대표님께서는 또 한국 벤처 투자, 한국 벤처 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데요. 이 한국 벤처 투자에 특별한 준비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 투자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 펀더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운용기관 선정을 하면 운용기관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 추가되겠는데 그 이제 중소벤처 쪽에 투자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매년 한 1조 정도 저희 자금 플러스 이제 시중 자금 해가지고 랩을 일으켜서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저간에 뭐 화두로 나와 있는 거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중소벤처 상생이라든지 고용 쪽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워낙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측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양화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양화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 가운데 있는 어떤 허리의 기업들이 성장이 되면은 사실 이제 뭐 세대 간 양화 지금 새로 나왔지만 뭐 빈부 문제, 기업 간의 양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더 그 자금적인 차원이니까 자금을 좀 잘 어떻게 레버리지 해가지고 키워서 이 중소벤처기업 쪽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항상 그 목표인데 올해도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정부 자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 자금 같은 모아가지고 저희가 랩을 일으켜서 좀 더 많은 그런 그 중소벤처 쪽에 좋은 기업들한테 그 종잣돈을 갖다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저희가 많은 걸 홍보 노력도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좀 인센티브 좀 주시고 연기금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갖고 이런 쪽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실은 그 투자 수익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IPO 갈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 회수 시장. 좀 활성화하는 거. 좀 금융위에서는 이제 코넥스 중소기업 그 전용 시장도 작년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뿐만이 아니고 뭐 저희가 이제 세컨더리 펀드라든지 엔젤 중간 회수 펀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에 좀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하려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저희가 중소벤처 쪽 그 기업 쪽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보증 중심이에요. 예. 이 주식 쪽은 아닙니다. 그 주식 쪽 벤처 캐피털 시장 규모로만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뭐 GDP도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활성화시켜야 좋은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코스피에도 공급이 되고 증시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네. 그런 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특별 자담 시간을 마련하면 항상 또 시간이 모자른 것 같아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올해 또 첫 시간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새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시야를 조금 길게 보라 하는 예. 얘기. 우리가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을 이제 시간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보통 맨날 상저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이제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조급증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조금만 지나면 낫다 하는 건데 지금 세계 경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모든 막 투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하고요. 저는 고용 일자리를 얘기를 했지만은 이 특히 기업들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업이라는 게 한두 해 하고 장사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내다 보면은 정말로 지금 있는 사람들 그대로 좀 끌고 가고 새로 또 일자리도 많이 좀 이렇게 채용도 하고 그러면은 금년을 넘기면 내년에 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좀 길게 보고서 하는 것을 그런 투자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유신 대표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현 교수님은 좀 길게 거시적으로 예. 말씀 주셨으니까 전 이제 증시 차원에서만 네. 보게 되면은 금년만 보게 되면 사실은 작년보다 훨씬 이제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상반기가 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상반기보다 또 어저께 또 재정절벽 이슈가 좀 타결이 되는 쪽에 절반에 성공을 했으니까 사실은 좀 더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소비도 분명히 좀 턴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은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길게 봐도 중국이나 뭐 이제 이런 건 이슈가 있지만 또 그건 좀 턴을 할 거고 또 이제 원화 절상 외국인 자금 이슈가 있고 또 국내 이슈도 있고 국내는 또 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책을 좀 하게 될 거고 근데 그 전체적인 그런 그 꼭지를 보게 되면은 네. 글로벌 경기 쪽에 먼저 좀 증시 쪽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쪽으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원화 절상 그런 쪽에 이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거, 뭐 직접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종, 종목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수 쪽은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보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제 새해니까 뭐 정부도 새로 시작됐고, 네. 그러니까 좀 부강한 나라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하여간 좋으시라고 하여간 뭐 부강하시라, 부자 되고 건강하시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한국 증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큰 그림을 두 분께서 그려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인하대학교 현정택 교수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의 정유신 대표께 또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